네, 이번에는 올해 영향을 미칠 글로벌 리스크들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증시는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글로벌 이코노미 김대호 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홍콩 증시 급락했고 코스피도 1% 넘게 밀렸고 뉴욕 증시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초부터 계속 이어가는 모습인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시중에서는 투자자들은 1월 효과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날 나타난 상황만 놓고 보면 1월 효과는커녕 오히려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어저께 아시아 증시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라마다 주가가 떨어지는 지역적 특성과 전 세계적인 어떤 주가가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특성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지역적인 특성으로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어저께 중국의 이 제조 PMI 지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PMI라는 게 기업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실제 체감 경기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50을 기준으로 하는데 50 아래로 떨어진 것이 약 3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아시아 증시에서는 자 이제 드디어 미중이 이 경제 전쟁을 하더만 무역 전쟁을 하더만 그 후폭풍이 실적 악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지금 중국 경제가 사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조정기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중국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하향으로 추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에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밤새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유럽에서는 아시아보다는 낙폭이 조금 덜했습니다만은 역시 중국의 그 PMI 지수 하락이 영향을 미친 데다가 유럽 쪽에서는 지금 당장에 브렉시트 현안이 있어요. 투표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투표 결과 또는 그 부결이 된다든지 이래서 노딜 브렉시트로 갈 경우에 많이 불가피하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오면 미국은 장 초반에 하락하다가 장 막판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만은 1월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대에 훨씬 많이 못 미쳤죠. 미국의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이 있는데 이제 이 양반이 현재 중국의 그 진정성이 없다. 중국이 무역 협상을 지금 하겠다고 그러지만은 중국을 향해서는 오히려 관세율을 더 올려야 된다. 이 말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주가가 미국 주가의 경우에는 아시아 주가 하락보다는 하락폭이 상당히 적었고 오히려 장 막판에 상승 반전했다 하는 면에서 지금의 장세가 개막 초기 장세가 지난해 1월과 같은 그런 폭락 장세로 간다라고 섣불리 속단은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에 크게 못 미치긴 했지만 그러나 주가가 무너졌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브렉시트, 경기 둔화, 그리고 무역 협상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연초에 또 협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개월 유예 기간을 90일 유예 기간을 주면서 지금 협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증시의 변동성이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좀 협상이 조기에 타결이 돼서 해피엔딩으로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뒤에 더 계속 질질 끌어서 새드 엔딩으로 갈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세계 경제가 미국 무역 협상을 매우 주시하고 있죠. 이게 새드 엔딩이 되느냐, 해피엔딩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주가가 크게 한번 요동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에 주가가 큰 폭락을 했는데 사실 세계 주가 하락의 가장 핵심 이유가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죠. 7일 날 베이징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연초에 지난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긴급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전화 통화상으로는 잘 풀어보자.
라는 그런 메시지를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정상들의 이 전화라는 것은 사전에 의제가 조율이 상당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제 조율이 된 상태에서의 전화 통화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번 7일 날 있을 베이징에서의 미중 무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이 좀 꼬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여러 군데서 보이죠. 중국이 지금 미국산 대두라든지 미국산 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입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지금 미중 정상들은 지난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90일간의 휴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전 마감일이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한 15일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1월 8일 날 1월 7일이나 1월 8일 베이징 회담을 통해서 바로 어떤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지금 이 외교 협상을 하는 방식이 실무자 회담을 거쳐서 중간에 고위급 회담을 거쳐서 그다음에 정상회담 이렇게 가는 패턴으로 미뤄봐서 1월 7일 회담은 차관 또는 차관보급의 실무자 회담이고요. 이 회담이 잘 되면 약 보름 이후에 워싱턴에서 류허 부총리가 중국에서 워싱턴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미국의 그 장관들과 협의를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월 말경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갖게 되는데 이 과정마다 일사천리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우여곡절에 따라 주가가 하루하루 그 출렁거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금 올해가 미중 수교 40주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중국과의 전쟁에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고 그런 면에서 어느 대타협으로 해피엔딩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적어도 새드 엔딩의 그런 불협화음을 막는 그런 절충안으로 일단 봉합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문가들 지적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무역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브렉시트, 경기 둔화 그리고 무역 협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도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더 보석 같은 종목들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